자, 이제 오늘 금요 특강으로 지난 시간까지 경우의 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을 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했다 이러는데 야구로 치면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 선생님이 이제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러는데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포수 노름도 되는 것 같아. 포수 하나 잘 두니까 LG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LG 팬이니까. 자, 확률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전체 사건, 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야.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확률을 프로버빌리티라고 했을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확률의 값이 이거분의 이거 분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분모보다 얘가 더 클 수가 없겠지. 분모가 크다가 작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걸 명심해야 돼. 경우의 수로 답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확률이 얼마냐 이러면 답이 뭐 3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12억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쓰면 안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하면 맨 처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이 P가 probability 하면 뭐 그 단어 많이 들어봤지. maybe라는 게 있고 probably가 있지. maybe는 확률이 50% 안 되는 약간 아마도 이런 뜻인데 확신이 없는 거고 probably는 80% 이상 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자, probability 했을 때 여기서 1 사이다. 이때 이 PA가 0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런 걸 공사건이라고 해. 이런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이 A의 사건을 확률이 0인 경우를 공사건. 그 다음에 이제 확률 A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는 나온다. 그럼 그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지. A 경우야.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는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지? 2, 4, 6 세 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다 이게 2, 4, 6 세 가지. 그러면 확률 A가 나올 확률은 전체가 1, 2, 3, 4, 5, 6 6개 있는 중에 세 가지 말고 6분의 4 약분을 꼭 해줘야 되지. 2분의 1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만약에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공사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게 1이 되는 경우가 있어. 1. 이런 거지. 던지면 다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떤 경우가 뭐 될까?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사건. 전부 다 일어난다. 전사건. 그래서 공사건, 전사건 이런 거 정도 알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확률에 사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주사위 눈을 한 개 던진다 이걸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뭐 몇 번 했다, 행위를 했다 이거지. 시행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확률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난다. 그럼 또는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확률을 합사건으로 보고 합사건이라고
합사건이라고 해도 되고 합의 법칙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금 그 A가 뭐야? 앞면이 나오나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경우 또는 이랬잖아, 그지? 그 앞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지 동전에서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그래서 그거 또는이란 말 나오면 더하는 거지. 여기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지. 방금 전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이라고 했을 때 합사건이고 A 그리고 B 이런 사건을 이제 곱사건이라고 해요. 곱사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야 돼.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는 짝수눈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주사위는 짝수눈이 나올 확률이다. 그럼 이거 2분의 1이겠지? 근데 B는 뭐냐면 주사위 던질 때 이런 동전을 던지는 거야.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도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지금 주사위는 짝수로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돼. 쉽지는 않지, 그치? 이럴 때 곱사건 그리고 돼 있잖아. 그리고 그럼 얘들을 곱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야. 이게 곱사건. 그러니까 그리고 나오면 곱하고 또는 나오면 더하고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이름들에 대해서 지금 쭉 정리하고 있는데 공사건 얘기했고 전사건 얘기했고 합사건 얘기했고 공사건이 있어. 그지? 자, 곱사건. 그러니까 공사건, 전사건, 합사건, 곱사건이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또 이제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 무슨 사건이 있지?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어. 배반사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야. 배반사건. 배반사건 하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배반사건이에요. 이게 A하고 B가 공통인 게 없다는 거. 교집합. 이게 교집합이라는 뜻이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를 배반사건이라고 한다는 거. 그럼 배반사건은 어떤 경우가 있겠지? 사건 A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나? 짝수눈이 나와. 짝수눈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사건 B가 홀수눈이 나올 사건이다.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주사를 던졌는데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되는 경우는 없지. 그치? 이런 거는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두 사건을 동시에 할 때 이런 경우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다 이 말이야. 즉 이게 A라는 경우에 있으면 B라는 경우에 있으라고 하면 얘는 짝수눈이고 얘는 홀수눈이니까 두 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 써보냐면 이런 경우에 써보는 거야. A 합 B의 확률을 구하라. 응?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A 확률 구하고 B 확률 구한 다음에 A표 B를 빼주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 A하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라 이러면 A 확률과 B 확률을 구한 다음에 각각 더한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야. A 합 B가 그냥 A하고 B를 더하면 된다는 거야. 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그래. 확률의 덧셈 정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덧셈 정리에 이게 이제 제너럴 일반적인 거라고 하면 얘가 뭐냐면 지금 배반 사건이라는 게 덧셈 정리에 스페셜한 경우다. 스페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배반 사건은 덧셈 정리에서 넘어왔다. 덧셈 정리에 스페셜한 경우다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래. 이거 나중에 가면 뭐하고 헷갈리냐면 독립이라는 거하고 헷갈려. 참고로 뭐하고 헷갈린다고? 독립이라는 거하고 헷갈려. 이 독립은
나중에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곱셈 정리와 관련이 돼. 이렇게까지만 알아도 나중에 배울 게 따로 독립은 곱셈 정리와 관련이 되고 배반 사건은 덧셈 정리와 관련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개인적으로 배반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나는 저기 유치원은 검정고시로 패스한 사람인데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이런 게 생각이 나. 우리가 배반하잖아? 그러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아이 무서워. 얘가 해골을 봐가지. 요게 생각이 나. 이 땡이. 그래서 배반하면 해골 봐가지. 그래서 공통인 게 없지? 낭낭이지 쉽게 해서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배반 사건은 덧셈 정리와 관련이 된다.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그 말이었어요. 이러고. 그 다음 이제 여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여자가 남을 여자야. 이제 우리가 여분의 저기 종이라든가 여분의 물 좀 줄래, 뭐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줄래 할 때 여야. 그래서 A 여집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A 여집합.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 사건에서 A를 빼는 거를 A 여집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A 여집합 여사건은 A가 전체에 소속됐는데 전체에서 A를 제한 나머지를 A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어요. 지금 전사건부터 공사건부터 전사건, 그지? 합사건, 곱사건, 그다음 배반사건, 여사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사건하니까 무슨 살인사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확률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나와. 통계적 확률이 뭐지?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그 프로야구 선수 타율이 3할이다 뭐 이런 말이지.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얘는 10번 치면 10번 타석에 서면 3번 안타를 뺀다. 3번 안타를 뺀다. 그럼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10분의 3. 오케이? 이런 걸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을 해서 시행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란다. 그래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고 사건의 일어나는 횟수를 rn을 했을 때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이 상대주 수 n분의 r, 그러니까 n의 시행을 해서 r번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 n분의 r 시행을 했을 때 이 n분의 r이 어떤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 가까워진다는 확률이 뭐냐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이제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통계라는 게 사실 어디에 들어가죠? 수학이 포함되는 개념이죠. 통계도 다 수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횟수를 계속 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란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면 1N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 그쵸? 근데 6분의 1인데 그건 정해져 있잖아, 수학적으로. 면이 6개인데 이 6개의 면 중에 한 면, 여기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이게 수학적 확률인가? 그치? 근데 내가 던졌더니 1이 안 나와. 한 10번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나와.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횟수를, 시행을 갖다 계속 여러 번 하면, 이 시행을 계속 하면,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건 통계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가 상할 타율이 엄청난 거거든. 20년 동안 야구 선수 했는데 예를 들면 20살부터 40살까지 야구 선수를 했는데 상할 타율이다. 20년 동안. 그러면 얘는 통계적 확률인가? 10번 중에 3번은 무조건 안타를 때린다. 이런 얘기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하나 있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런 것 지금 설명했고 기하적 확률이 있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뭐냐? 이게 조금 이제 재밌긴 한데, 자, 어떤 정사각형이 있어,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는데, 동전을 하나 던졌어. 이제 여기가, 10, 가로세로가 10인 정사각형이야. 10cm, 10cm라고 할까, 그냥? 10cm, 10cm인 정사각형에다가 동전 하나를 던졌는데, 동전에 중심이 있어. 그 중심을 갖다가 P라고 하고 이 끝을 A, B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 오케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라는 확률을 구하라. 예각 삼각형. 글자가 조금 예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삼각형도 APB가 이게 예각 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동전 중심을 지금 P라고 하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동전 중심이 이 사각형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사각형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전체 사건은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넓이로 한다는 거야. 이 기하적 확률은 도형에 관련된 거니까 19/12 전체 경우에서는 그러면 이제 100이 전체 넓이야. 넓이 100제곱cm. 이 넓이 안에서 얘가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예각이라면 이 각이 예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 모두 다 예각이어야 돼. 얘도 예각, 얘도 예각. 근데 얘가 이렇게 반원을 그려. 이렇게 반원을 딱 그렸다고 해. 반원을 그렸을 때 중심이 만약에 여기에 딱 있어. P가 여기 딱 걸려. 그러면 이 삼각형은 뭐가 돼? 직각이 돼. 그치? 이 라인에 걸리면, 빨간 라인에 걸리면 중심, 동점이 딱 그 빨간 라인에 있으면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돼. 왜냐하면 이거의 중심각이 180도인데 이게 90도거든, 원주각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P가 이번에는 좀 안쪽으로 와. 이렇게 P가 여기로 와.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둔각이 돼. 90도보다 더 커진 각이 된다. 이게 둔각이야. 그러면 예각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이 P라는 점이 이 빨간 반원 바깥에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있어야지. 여기 어딘가에 동전이 떨어져야지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건은 이거 사건이 됐을 때 이 사건은 무조건 어떻게 구해야 돼? 사건 A는 이 바깥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동전이 이 반원의 바깥에. 그럼 반원의 바깥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가 100에서 전체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야 되겠죠. 반원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이고 파이 그 다음에 R이 이게 5지.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걸 빼준 게 이 바깥의 넓이가 되겠지. 뒤꿈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100 빼기 2분의 25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100분의 이렇게 굳이 뭐 여기 단위를 안 써도 될 것 같아. 색깔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이 확률이란 P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넓이가 100이고 그 다음에 얘가 100분의
100 빼기 2분의 25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트 하면 1이 되고 약분돼서 이렇게 또 하트 하면 이게 얼마 되나? 200분의 25는 8분의 1이지 8분의 1. 200분의 25 쓸까? 25 파이.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나? 1 빼기 이거 약분하면 8이지 8. 맞죠? 그래서 8분의 8. 그래서 정답은 1 빼기 8분의 8가 일어날 확률인가? 확률 계산을 좀 뭔가 낯설지? 이렇게 하는 게 기하적 확률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덧셈 정리. 그 다음에 아까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방금 약간 헷갈리긴 한데 여사건 확률. 여사건 확률 아까 A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랬잖아. 이거는 전체 일어나는 확률이 1이지. 1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면 여사건 확률이. 근데 이 여사건 확률이 마치 지금 기하적 확률을 방금 계산한 거와 느낌이 비슷했지, 그지? 근데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주로 뭐 넓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형과 관련된 걸로 하는 거고, 부피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고, 여사건 확률은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이러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돼. 그럼 여사건은 그 말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문제에서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적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적어도 이런 말 나오면 다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사건은 뭐라고요? 적어도 뭐가 몇 개가 일어나야 된다. 적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다 여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한 거예요. 별거 없지?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남아있는데 이것까지 나가면 머리에 여러분들 지가 나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려운데 뭐 조건부 확률까지 하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할게. 지금 현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 주제별 특강을 했었다고. 특강을 했었고 수요일 날은 지난 시간에 수요를 했었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확률, 이제 오늘 확률 한 거지. 경우의 수. 근데 이게 바뀌어요. 다음 주부터 바뀌어. 월요일 날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얘가 이제 계속 이어서 확률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기 그대로 올라오는 거 밑으로 전체 수업하는 게 아니라 각각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 중에 지난번에 등차 등비를 했으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수요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특강을 할 거야. 그래서 특강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2명의 선생님이 격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그래서 격주로 2명의 선생님이 이제 격주로 특강을 한다. 그렇게 알면 돼. 언제부터 적용된다? 4월 다음 주 월요일이 14일인가? 그쵸? 4월 14일 이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착오하기를 바래.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 확률 배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또 확률을 하니까 그때 내가 조건부 확률을 할게. 오늘은 조건부 확률 전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덧셈 정리만 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은 곱셈 정리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어서 한다. 내용 설명. 알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어려운 것 같아. 확률이 어려운데, 이 확률을 잘 해야 되는 가가, 무슨 가가 확률이 필요할까? 의치안이 필요한 거야. 의대, 치대, 의치, 약이라고 할게. 약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야. 의대 치료 약대에서 확률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법을 할 때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100% 완치를 시킨다.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이 약을 넣어봤는데 한 30% 돼. 그랬더니 B라는 약을 동시에 투입을 했더니 이게 갑자기 80%로 치료가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이라는 걸 잘 해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확률 잘하는 학생이 머리가 아주 뛰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애가 있어. 그냥 타고난 감각이야. 가수들 중에 음악 안 배웠는데 그냥 목소리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가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얼굴 천재, 목소리 천재 이러듯이. 확률 천재가 나올 수 있는데 혹시 이 중에 확률 천재가 등장하는지. 자, 나 개인적으로 확률 천재를 보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이라든가 뭐 함수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프랙티스 연습에 의해서 되는데, 확률은 어느 순간 있잖아. 이제 기본적인 건 연습에 의해서 되겠지.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머리가 기똥차게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 잘하는 사람 보면 그 노래 잘하는 가수 같은 느낌이야. 와, 너 심장이 풀다 막 이런데 다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끊고 내가 문제 만들어서 패드한테 줄 테니까 잠깐만 이거 정지시켜 놔봐요.